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왜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 혹시 요즘 자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면 분명 돈은 있어요.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은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고, 금리가 어쩐다고 하고, 환율이 또 어떻다고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도 불안해요.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이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돈의 의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의 정체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가난해지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분은 5,000만 원, 1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게 과연 충분한 건가? 나중에 병원비 나오면 어떡하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옆집 김 선생은 더 여유로워 보이던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가? 내가 젊었을 때 뭘 잘못한 건가? 좀 더 모았어야 했나? 이런 자책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통장 잔고는 분명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젊었을 때 좀 더 아꼈어야 했나? 애들한테 너무 많이 써준 건가? 집을 샀어야 했나? 팔았어야 했나? 이런 후회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후회의 대부분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초반이었을 때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었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서 저축하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 이자가 3%, 4% 정도예요. 그나마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 드시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가 오를까? 커피값도 올랐고, 밥값도 올랐고, 택시비도 올랐는데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이 감정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나와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환율 급등, 주식 폭락. 이런 단어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보고 바쁘게 사니까 괜찮은데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이 또 올라와요. 내가 준비를 잘못한 건가? 나중에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 갈 돈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점점 가난해지는 걸 느끼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구매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들리시죠?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력이라는 건 내가 가진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때 10,000원이면 짜장면 2그릇, 커피 2잔, 버스도 몇 번 타고 그래도 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끝이에요. 커피는 한 잔 반 정도? 이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돈의 숫자는 10,000원으로 똑같은데 살 수 있는 것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1,000,000원이 있다고 해도 10년 전 1,000,000원과 지금 1,000,000원은 완전히 다른 돈인 거죠. 숫자는 같아도 힘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 중 하나예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덜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예전에는 1,000,000원이면 1년은 버틸 것 같았는데 지금은 6개월도 불안해요. 이게 바로 구매력 하락입니다. 돈의 숫자는 안 바뀌었는데 돈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아, 내 마음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로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고 여러분과 계속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또 다른 시니어분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폴 작가님, 저는 통장에 돈이 있긴 한데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내 돈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 내 돈의 구매력이 앞으로도 유지될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이면 대충 2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뒤에는요? 물가가 오르면 그 5천만 원의 힘이 약해져요. 그럼 2년이 아니라 1년 반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그때쯤이면 5천만 원이 지금의 3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구매력 하락이 주는 불안입니다. 돈의 숫자는 안 줄어드는데 돈의 힘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있는데 안심이 안 돼요. 맞아요. 안심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을 하나 더 짚어볼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입니다. 빵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고 병원비가 오르고 모든 게 조금씩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일까요?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빵 하나가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줄어들죠. 작년에는 10개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8개밖에 못 사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니까 내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통장에 있는 숫자는 안 바뀌었는데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또 다른 정체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조용히,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치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비싼 거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건 바로 불안이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큰 돈 안 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보다 힘이 약해져 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불안의 핵심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의 안정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 이런 착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런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웃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여행 사진도 올리고 손주 사진도 올리고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은 안 보이죠.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나는 괜찮아. 돈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불안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통장 확인할 때, 뉴스 볼 때 다들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난히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난히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시대가 만든 현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여도 돈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은 가난해진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매력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돈의 의미가 바뀌었고 경제의 룰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여도 돈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은 가난해진다. 자, 그럼 오늘의 영어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단어는 퍼처싱 파워예요. 퍼처싱은 구매하다라는 뜻이고 파워는 힘이죠. 합치면 구매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바로 그 개념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의 힘, 그게 바로 퍼처싱 파워예요.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뉴스에서 퍼처싱 파워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을 때, 아,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는 느낌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질문 3개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질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내 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질문.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 속에 다 있어요. 천천히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가난해지는 이유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오늘 우리는 구매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죠. 시대가 바뀌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돈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 내 마음을 다시 안정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